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래 학생들의 복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쪽에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래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전면 통학비를 지원을 합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통학비는 읍면 지역만이 아니고 제주시 서귀포시 모든 동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 수학여행비도 원래는 실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방과 후 학교 수강료도 전액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전액 지원하는데 통학교통비는 실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 통학 시간이 20분 이상이거나 실제 거주지와 학교 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경우에는 이 학생들에 대한 시내외 왕복 교통비를 학생이 등교한 일수만큼 그리고 겨울 방학이나 여름 방학에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한 학생의 수업 일수만큼 출석 일수만큼 보호자 계좌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학여행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원래는 물가 상승 등이 요인으로 인해서 수학여행비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학부모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 다자녀 가정 대상으로 수학여행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원래 이 대상 학생들을 예측한 결과는 약 11,35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초등학교 학생들인 경우에는 도내 수학여행을 전제로 6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하였고 중학교는 이전에 35만 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40만 원, 고등학교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0만 원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원래 새로운 또 사업 중에 하나는 외국 국적 학생에 대한 유아 교육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난치병 학생들의 지원을 위해서 원래는 조례가 개정되었고 하여서 소아 당뇨 학생들도 난치병에 포함하여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복지와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그러한 부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행복하고 학부모가 감동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원에서 배제되는 학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상하시는가요? 65% 정도 지원이죠. 예, 우리는 저 65%가 지원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전체 중고등학생 예, 몇 명입니까? 예상하는 전체 중고등학생 4만 5천 정도 4만 5천 명 가운데 65% 정도가 지원이 될. 그냥 모든 학생들한테 다 준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기준 적용하니까 65%가 받고 35%가 지원 예, 배제되니까 예. 15,000명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학비의 원래 그 이 사업의 취지가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이제 도에서는 이제 15분 뭐 도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을 때 학교 바로 옆에 붙어 사는 학생들이라든지 걸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배제를 한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입니다. 네. 예, 방과학교 수강료 전액 지원 관련해서 보충해드리면 전년도 2학기부터 읍면지역 학부모 경제적 부담 해소 그리고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면지역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방과학교 수강료를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전면적으로 초, 중고 읍면지역 모든 학생들에게 방과학교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학교별로 예산을 저희가 내려보내면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 금액이 중고등학교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그리고 초등학교는 4천만 원에서 1억 6천까지 학교별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합쳤을 때 약 4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에 맞추려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한 명이 시청할 수 있는 과목이 몇 과목으로 제한돼 있습니까?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진 않는데 월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짜이다 보면 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많이 받는 학생들은 뭐 5개 받는 학생도 있고, 본인의 시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4강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거의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은 거의 받고 있죠. 예산액을 지금 보게 되면은 수학여행비 저소득층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2억이 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거 편성된 겁니다. 예. 그리고 통학비는 저희들하고 이제 도청하고는 읍면지역 학생은 5대5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부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중고등학교 동지역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게 약 한 125억이던가, 예,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125억 정도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통학비는 기존하고 달라진 부분이 읍면 지역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되던 그 통학비가 제주시 동지역 학생들, 예를 든다면 신제주권에서 구제주권으로 통학하는 학생들도 포함을 하여서 모든 학생들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 제주시에서 읍면 지역으로 이제 등하교하는 고등학생들, 읍면 지역에서 제주시권으로 등하교하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대되었다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수학여행비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건 초등학생이 증액이 되었고, 중학생이 또 증액이 돼서 중고등학생이 동일하게 금액으로 도외 수학여행을 실시할 경우에는 각 4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저소득층하고 이제 특수교육 학생 대상들이라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장되고 있다는, 실비가 전액 지원된다, 추가 금액에 대해서. 그래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이전에도 이 학생들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이 학생들이 실비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졸업 수학여행비가 일반적으로 지원되던 것을, 일반 수학여행비는 저희들이 체험학습 쪽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실비는 교육복지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40만 원에서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나가게 되면은 숙박료, 임차료, 항공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실제 운영을 해보면 한 45만 원이 들어간다 본다면, 일반 학생들은 수익자 부담으로 5만 원을 더 추가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한 11,000여 명의 학생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복지에서 투입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섬지역 학생들이 와서 제주시권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집에 가정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교통비 명목으로 선박 운임료를 지원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학교와 이제 거리가 있는 학생들인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통학비가 지원이 되는데, 플러스로 집에 이제 가서 부모님하고 이제 왔다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월 2회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부터 해서 학교 단위에서 이제 신입생이 이제 입학이 확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등록이 끝나면 학교 단위에서 학생들이 실거주지, 학생이 실제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학교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데, 이 거리를 측정하는 그 앱이 PC에서는 네이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네이버의 앱에서 길찾기를 통해서 상세 설정을 해서 도보 시간이라 이런 걸 설정을 해서 기준에 적합한 학생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돌봄 원래 17시 이후 시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2월 27일 날 또 브리핑이 있어서 그때 설명드리고, 아까 이제 증실 관련해서 원래 돌봄 수용 현황 이 부분은 저희가 3월 돼야 학교에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돌봄 수용 현황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